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종가의 위치에 따라서 종목을 계속 관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흐름을 마무리하고 죽을 수도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윗꼬리가 달리면은 안 좋고 꽉 찬 양봉이라 하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통념이 일반적으로 시장에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종목들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더라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쭉쭉 발생하는 케이스도 있고 꽉 찬 양봉이라 하더라도 세력들이 매도를 다 했다면은 그대로 밀리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캔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 위치 그리고 캔들이 만들어내는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종가의 부분에 대해서 양봉, 그러니까 양봉을 좀 꽉 차게 만들어내는 캔들에 대한 부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양봉을 쭉 만들어내게 됐을 때 매물대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어떤 종목이 이런 매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돌파 구간이 안 나오면서 걸치게 됐을 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풍산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6월 달에 양봉이 발생했어요. 거래대금이 거의 2,600억 정도 발생되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양봉이 나오게 됐을 때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매물대의 고점이죠. 이전에 계속 돌파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그런 고점의 돌파 구간에 걸리게 되죠. 자, 여기에서 물론 물량을 다 정리했다면 그대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료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 애매했다 한다면 갑자기 이렇게 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을 더 만들어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런 흐름에서 이제 분봉상에서도 그런 흐름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단기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봉이 일단 발생하게 됐을 때 그 양봉의 종가가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바로 매매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후의 파동까지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하나비전의 경우를 보셔도 2월 달에 여기에서 양봉 캔들이 상한가로 쭉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종가, 어쨌든 이 상한가보다 위 구간을 만들 수가 당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자리는 이런 매물대 구간에 걸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세력 입장에서도 이 매물대 구간을 받아서 종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어떠한 매물대에 걸려서 종가를 형성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 또 이제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 종가 구간이 형성하는 장 마감 때까지 물량을 계속해서 던져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종가란 결국에 세력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자리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을 계속 받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이 라인보다 위에서 파동이 더 나와야 되는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흐름이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하나비전처럼 한 달이 걸리는 이런 횡보 기간을 만들고 그 뒤에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이 종목을 매매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 갖는 그런 기준부터 설정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한정기술의 경우에서도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매집 구간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하락 구간 그리고 돌파를 가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구간들이 계속 존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양봉이 나올 때 종가가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종가 라인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가로선을 그어보게 되면 여기에 정확하게 걸리게 되죠. 자, 여기는 작년에 7월 달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들어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가를 형성한다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던져대는 물량을 어쨌든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정기술의 경우 여기에서 그냥 죽을까 아니면 어떤 상승 구간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오늘 나왔던 이 흐름은 이 상승 구간 위에서 물량을 마저 정리하기 위한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더 많은 물량이 남아있다면 추가적으로 위에서 계속 변동성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관심 갖고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종가를 위치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밑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많은 개인들이 여기에 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 이런 흐름이 더 나오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도 더 나오는 자리, 이런 기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종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윗꼬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윗꼬리는 어떤 종목이 상승을 했다가 저항을 맞고 내려갈 때 발생을 하죠. 그리고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했다, 털었다,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한 자리들을 돌파하기 위해 처리를 하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윗골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목은 고점에다가 물량을 털고 내려가는 것도 있겠고, 어떤 종목은 돌파를 가기 위해 처리를 하고 살려가는 종목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할 때는 그냥 내려가면은 안 하면 되고, 살려가는 흐름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냥 차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 시장에서 그 종목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한정기술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매물대라고 형성이 되는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냥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맞고 떨어지면서 여기서도 맞고 투매를 만들죠. 이런 흐름들에서 파동을 준비하고 그 뒤에 이제 돌파를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시세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위세 아이텍도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가 갭이 뜨고 밀리죠. 그러면 이 흐름에서도 올렸다가 내리는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떤 윗꼬리의 행위와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라는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렸다가 내리죠. 자, 그러면 이 위세 하이텍이 이 흐름에서 위에 매도를 다 했다면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겠지만 다시 그 흐름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물량을 건드려 줍니다. 이렇게 물량을 흔들게 되는데, 분봉을 보시면 이런 물량들을 찌르고 빼는 행위, 그리고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 구간을 도전하는 행위, 그러면서 계속 이런 자리들을 흔들어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수급이 시작이 되니까 그 뒤에는 편하게 주가를 올려서 세력들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이 윗꼬리를 크게 달았다 한다면 일단은 이 흐름에서는 의심만 하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주가를 더 내리는 게 아니라 살려가는 과정이 나온다면은 이러한 윗꼬리가 매집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종목을 보시면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경우에는 3월 달에 여기서 양봉 파동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양봉 파동이 발생했을 때 종가의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은 개인들이 따라 들어왔던 이러한 최고점에 대해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종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뒤에 흐름이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다시 이런 가격들을 찌르고 빼고 다시 갭이 뜨고 찌르고 빼고 이렇게 윗꼬리를 또 달아주게 되면서 돌파를 준비했던 자리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종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도 의미를 가져야 되지만 어떤 매물대를 계속 찌르고 빼는 이 행위 자체의 윗꼬리라는 성격의 파동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고점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행위, 그리고 찌르고 빼는 이런 윗꼬리적인 행위를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후에 종목이 밀리지 않았을 때, 계속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살려가는 흐름에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뒤에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후 계속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익 구간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